1차 세계대전. 솔직히 2차 대전에 비하면 좀 덜 유명하잖아요. 근데요, 사실 더 끔찍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에서만 70만 명이 쓰러졌고, 4년 동안 1,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폐가 녹아내리면 독가스, 하루에 5만 명이 쓰러지는 기관총 지옥, 인류가 처음 경험한 산업화된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왜 터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4년이나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끝나고 나서도 더 큰 전쟁이 예고되어 있었는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서 따라오시죠. 총성 하나로 세계대전?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실 이미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19세기 후반 유럽은 한마디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땅을 뺏어먹는 경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영국이 1등, 프랑스가 2등. 그런데 여기에 늦게 끼어든 나라가 있어요. 독일입니다. 독일은 1871년에야 겨우 하나로 통일됐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1900년대 들어서는 공업 생산이 영국을 추월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당시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있었을 때는 균형 외교를 잘 굴렸어요. 프랑스는 고립시키고 러시아랑은 친하게 지내면서 이쪽 저쪽 다 달래가며 전쟁이 안 터지게 관리한 거죠. 근데 비스마르크가 물러나자마자 비렐름 2세가 직접 외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의 외교 스타일이 나 이제 좀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였어요. 비스마르크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내팽개치더니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는 프랑스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1905년이랑 1911년에 두 차례나요. 이게 모로코 위기인데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봉합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유럽이 두 패거리로 쪼개집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한편,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편. 양쪽 다 군비를 미친 듯이 올렸어요. 1880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 열강의 군사비가 3배로 뛰었습니다. 영국이랑 독일은 바다에서도 경쟁했어요. 드레드노트라는 초대형 전함을 영국이 20척, 독일이 13척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동원령만 내리면 380만 병력이 모이고 프랑스도 400만이 모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불씨가 있었습니다. 발칸반도예요.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면서 여기서 여러 민족이 독립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민족끼리 뭉치자는 운동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쪽의 게르만 민족 대 러시아 쪽의 슬라브 민족.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합병하자 세르비아가 발칸 동맹을 맺고 맞섰고 발칸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이 지역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유럽의 화약고였어요.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암살당합니다. 범인은 19살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 학생 가브릴로 프린치프. 두 발의 총성이었어요. 대공 부부는 오후가 되기 전에 숨을 거뒀고 이 총성 두 발이 압력솥의 뚜껑을 날려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선전포고,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에 서고, 독일이 오스트리아 편에 서고, 프랑스가 러시아 편에 서고, 영국이 프랑스 편에 섰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유럽 전체가 전쟁에 빠져들었어요. 결국 세계대전은 총성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군비경쟁, 동맹체제, 제국주의 욕심이 만든 압력솥이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이 전쟁이 끝나질 않았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이 전쟁이 끔찍했던 건 죽은 사람 숫자 때문만이 아니에요. 죽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독일은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슐리펜 계획이라고 6주 안에 프랑스를 먹겠다는 건데요. 벨기에를 거쳐서 프랑스를 빠르게 밀어붙이고 동쪽 러시아로 돌아가겠다는 구상이었죠. 근데 이게 실패합니다. 1914년 9월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독일 진격을 막아냈어요. 이때 파리 택시 약 600대가 병사 6,000명을 전선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택시로 전쟁에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양쪽 다 전진을 못하니까 땅을 파기 시작해요. 이게 참호전이에요. 서부전선 참호, 총 길이가 760km였습니다. 전선 참호, 지원 참호, 예비 참호까지 3중 구조로 파놓고 교통으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양쪽 참호 사이에 평균 230m의 공간이 있었는데 이걸 노맨스랜드라고 불렀습니다. 시체가 쌓이고 철조망이 깔린 죽음의 땅이었죠. 참호 안은 그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쥐가 한 마리만 들어와도 1년이면 880마리로 불어났습니다. 시체를 먹어서 고양이만한 크기로 자란 쥐도 보고됐어요.
병사의 95%가 평균 20마리에 의해 감염됐고, 이가 옮기는 참호열병에 걸리면 39도가 넘는 고열이 5일 주기로 반복됐습니다. 1917년에는 야전병원 입원 환자의 20%가 이병이었어요. 발이 차갑고 습한 참호 바닥에 오래 잠겨 있으면 썩어 들어가는 참호족이 생기는데 영국군에서만 7만 4천 건이 기록됐습니다. 파스샹달 전투 때는 30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졌고 폭격으로 배수 시스템이 다 파괴돼서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탕이 됐어요. 부상병을 후송하는데 평소 1시간이면 될 거리가 12시간 걸렸습니다. 연합국 약 25만, 독일 약 22만이 쓰러졌는데 진격한 거리가 겨우 8km였어요.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전투에서 새로 등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기관총이 등장했거든요. 맥심 기관총, 분당 500에서 600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부의 전술은요? 기관총 앞으로 병사를 돌격시키는 거였어요. 솔직히 이건 상식박이었거든요. 1916년 7월 1일 송전투 첫날, 영국군 사상자가 57,470명이었습니다. 사망자만 19,240명. 영국 군사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어요. 하루예요. 독가스도 나왔습니다. 1915년 4월 22일 2차 이프르 전투에서 독일군이 염소가스 150톤을 뿌렸어요. 약 10,000명이 피해를 입었고 절반이 10분 안에 숨졌습니다.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요. 전쟁 전체로 보면 화학무기 사상자가 약 130만 명, 사망이 약 9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베르댕. 이 이름 하나가 1차 대전의 참혹함을 대표합니다. 1916년 2월부터 12월까지 302일간 지속된 전투였어요. 사상자가 양쪽 합쳐서 약 70만에서 71만 명. 이 전투에서 발사된 포탄이 약 6천만 발인데요. 전투 지역 면적이 겨우 25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됐어요. 그 좁은 땅에 6천만 발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전차도 등장했습니다. 1916년 9월 15일 섬전투에서 영국이 마크1 전차 49대를 투입했어요. 실제 전투에 참여한 건 32대뿐이었지만 쇠덩이가 참호를 뭉개고 들어오는 걸 본 독일군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전쟁 트라우마, 지금으로 치면 PTSD도 이때 처음 대규모로 나타났어요. 영국군에서만 쉘쇼크 환자가 8만에서 2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섬전투에서는 사상자의 40%가 쉘쇼크였어요. 전부 멀쩡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1921년 기준으로도 15,000명이 여전히 입원 중이었고 6만 5천 명 이상이 심리적 장애로 전쟁연금을 받았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잖아요? 독일이 혼자서 이걸 다 상대한 거야? 네, 거의 혼자였습니다. 동맹국이 셋이었잖아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런데 이탈리아가 뭘 했냐면요? 배신합니다. 1915년에 삼국동맹을 탈퇴하고 연합국 쪽으로 갈아탔어요. 이게 진짜 웃긴 부분인데요. 같은 편이었던 나라가 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유요? 연합국이 전쟁 끝나면 땅 더 주겠다고 했거든요. 런던 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도움이 됐냐? 솔직히 이건 상식박이었거든요. 세르비아 하나 못 이겨서 독일이 구해줘야 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동부전선에서 터졌습니다. 1916년 러시아군이 브루실로프 공세라는 걸 시작해요. 이게 1차 대전 최대 규모 공세 중 하나였는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전술을 썼어요.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공격해서 수비군이 예비 병력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게 만든 거죠. 결과는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100만에서 150만 명의 손실을 입습니다. 사실상 독립적인 전투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서부전선에서 병력을 빼서 오스트리아를 구하러 갔습니다. 서부전선에서 프랑스랑 영국이랑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동쪽에서 동맹국이 무너지니까 거기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 서부전선에서 병력이 항상 모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연합국도 만만치 않게 삽질했어요. 갈리폴리 전투인데요. 오스만 제국 있잖아요. 당시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만큼 약해 보였거든요. 영국이 여기를 뚫으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상륙작전을 벌였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연합국 사상자 약 18만 7천에 프랑스군 4만 7천, 오스만도 25만 1,000명이 쓰러졌어요. 총 50만에 가까운 피해를 내고도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연합국 최악의 삽질이었죠. 바다에서도 한판 붙었어요. 1916년 유틀란테 해전. 1차 대전 최대 해전이었고 양측 합쳐서 약 250척의 군함이 맞붙었습니다. 영국은 함정 14척이 침몰하고 사상자 6,784명, 독일은 11척 침몰해 사상자 3,058명. 숫자만 보면 독일이 이긴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독일 해군이 다시는 대규모로 나오질 못했어요. 당시 미국 언론은 이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일 해군은 간수를 때렸지만 감옥에서 나오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영국이 독일을 바다에서 봉쇄해요. 식량이 안 들어가니까 독일 민간인이 42만에서 76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순무의 겨울이라고 불리는 1916에서 1917년 겨울에는 하루 배급이 1000kcal밖에 안 됐어요. 사람이 하루에 3000kcal는 먹어야 하는데 3분의 1 수준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잔혹한 전쟁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1914년 크리스마스, 서부전선 참호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총을 내려놓고 노맨스랜드로 나왔습니다. 손잡고 음식도 나눠 먹고 사진도 찍었어요. 심지어 축구까지 했는데 독일이 3대2로 이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쟁은 할배들이 일으킨 거지 이 20대 초반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은 다음날 다시 서로를 향해 총을 쏴야 했거든요. 각국 수뇌부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은 대체 어떻게 끝난 걸까요?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 1917년, 이 해 하나로 전쟁의 모든 게 바뀝니다. 먼저 바다 이야기부터 해야 돼요. 독일은 영국의 해상 봉쇄에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 유보트 375척을 투입해서 연합국이든 중립국이든 닥치는 대로 침몰시키기 시작했어요. 전쟁 기간 동안 연합국과 중립국 선박 6,000척 이상, 1,420만 톤 이상을 격침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1915년에 루시타니아라는 영국 여객선을 침몰시켰거든요. 승객 1959명 중 1,198명이 죽었는데 그중 미국인이 128명이었습니다. 20분 만에 배가 가라앉았어요.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 배에는 소총탄약 약 173톤이 실려 있었거든요. 독일 입장에서는 공격할 명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치머만 전보. 독일 외무장관 치머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비밀 정보를 보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면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들통나요. 영국 정보부가 이걸 해독해서 미국에 넘겼거든요. 결국 1917년 미국이 연합국 편으로 참전합니다. 200만 병력이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미국군 사상자만 11만 6,516명이었는데 그중 전투 사망이 5만 3,402명이고 나머지 6만 3,114명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선에서도 창궐했거든요. 어쨌든 이 엄청난 물량이 투입되면서 승부는 사실상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반대 방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규모는 거대했지만 상태가 처참했어요. 소총이 모자라서 전사자가 남긴 총을 회수해서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포탄도 부족했어요.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누적되고 식량 공급은 무너졌습니다. 탄넨베르크 전투에서는 러시아 제2군이 독일군에게 포위당해서 약 9만 2천 명이 포로가 됐어요. 15만 명 중 탈출에 성공한 건 약 1만 명뿐이었습니다. 차르 니콜라이 2세의 무능한 전쟁 지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1917년 2월 페트로그라드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봉기했습니다. 300년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졌어요.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이 스위스에 망령 중이던 러시아 혁명가 레닌의 봉인열차에 태워서 러시아로 보내줬어요. 1917년 4월 9일 취리히에서 출발, 4월 16일 페트로그라드 도착. 왜 적국의 혁명가를 일부러 돌려보냈냐고요? 러시아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은 성공했습니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으로 레닌이 정권을 잡았고 1918년 3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빠집니다. 영토의 34%, 산업용지의 54%, 탄전의 89%를 내주는 조건이었어요.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와 5,500만 인구를 잃은 겁니다. 독일은 환호했을 거예요. 이제 서부전선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동부전선에 묶여있던 수십만 병력을 서쪽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미국이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200만 병력이요. 그리고 독일이 레닌을 러시아에 심어놓은 건 나중에 부메랑이 됩니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독일 내부에서도 혁명의 불씨를 당겼거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독일은 마지막 승부를 걸었습니다. 1918년 충계대 공세. 서부전선을 뚫고 프랑스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독일군 사상자가 약 100만 명이 나올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부분인데요. 프랑스군을 밀어내고 들어갔더니 연합군 보급기지가 나왔어요. 거기에 소시지랑 와인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무로 연명하던 독일 병사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진격을 멈추고 먹기 시작했어요. 장교가 총을 쏘면서 돌격하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해상봉쇄로 국민을 굶겼던 게 결국 마지막 공세까지 무너뜨린 거예요. 그 뒤로 전세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가세한 연합국이 전차까지 본격 투입하면서 동맹국은 연쇄적으로 무너졌어요. 불가리아가 9월 29일, 오스만이 10월 30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11월 3일에 항복했습니다. 독일 해군에게는 자폭 돌격 명령이 내려졌어요. 어차피 질 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자는 건데 수병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10월 30일 비렐름스하펜에서 출항을 거부했고 11월 3일 킬군항에서 반란이 터졌어요. 이 반란이 6일 만에 전국으로 번져서 11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비렐름 2세는 11월 9일 퇴위하고 다음날 네덜란드로 도망갔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차를 요구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독일이 항복하면서 4년 3개월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은 대포 5,000문, 기관총 25,000정, 항공기 1,700대를 내놓았어요. 이 전쟁으로 4개 제국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후철이었어요. 1919년 파리 베르사유궁 거울의 방. 1871년에 독일이 통일을 선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엔 독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배상금이 132억 금마르크. 당시 독일 GDP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육군은 10만 명으로 제한됐고 잠수함, 전차, 공군은 아예 보유가 금지됐어요. 거기에 전쟁 유제 조항 231조. 이 전쟁은 너희 잘못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독일 경제는 이 배상금에 짓눌 눌려서 초인플레이션이 터졌어요. 돈이 휴지보다 싸져서 아이들이 지폐로 블록 쌓고 돌았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진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죠. 이때 프랑스의 페르디낭 포슈 원수가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20년의 휴전이다. 그리고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자기들끼리 지도에 선을 그어서 나눠먹은 건데 이게 현대 중동 분쟁의 구조적 원인이 됩니다. 1차 대전은 유럽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1차 세계대전, 청성 하나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압력이 터진 전쟁이었습니다. 6,500만 명이 동원됐고 1,700만 명이 죽었어요. 4개 제국이 동시에 무너졌고 유럽 한 세대의 청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잘못된 평화가 다음 전쟁을 예약해 놓는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해요. 1차와 2차 세계대전은 두 개의 전쟁이 아니라 1914년에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난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라고요. 베르사유에서 독일에 심어놓은 분노와 절망이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들었으니까요. 포시의 예언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20년 뒤인 1939년 패배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이름이 유럽을 다시 불태웁니다. 1차 대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전쟁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2차 세계대전 영상도 기대해주세요.